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98 개요 및 기능 부분인데요. 자, 윈도우 98은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죠. 자, 도스를 우리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윈도우 98. 사실은 그 중간에 다른 단계가 있기는 하지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게 98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자, 윈도우 98의 특징을 보게 되면 32비트 선점형 멀티태스킹,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 GUI, 긴 파일 지정, 그 다음에 강화된 멀티미디어 그랜데요. 자, 요 그 두꺼운 제목 있죠. 자, 이거를 1, 2, 3, 4 번호를 매겨서 다음 중 윈도우 98의 특징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윈도우 98은 16비트로 된 것보다는 32비트이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빠르겠죠. 다음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은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스에서는 그게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윈도우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자, 우리가 그래픽 프로그램을 열어놓으면서 오락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경우니까 선점형 멀티태스킹이 가능한데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 컴퓨터의 과부하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열어서. 자, 그랬을 때는 강제 종료를 시켜서 다운이 되는 걸 좀 줄어들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키가 바로 Alt Ctrl Delete입니다. 자, 이 Alt Ctrl Delete는 도스에서는 뭐였냐면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그 원부팅이었어요. 자, 그런데 윈도우 98에 와서는 이거는 원부팅의 개념이 아니고 선점의 멀티태스킹에서 시스템의 다운 현상을 줄어들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에 해당하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는 꽂자마자 실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옛날 도스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프린터를 샀으면 프린터를 컴퓨터에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프린터를 쓸 수가 없었어요. 프린터를 사면 주는 CD가 있는데 CD나 그 디스크가 있는데 그 디스크 안에 프린터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드라이버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죠? 자, 요즘에는 그냥 프린터를 사서 프린터 그 선을 본체에다 딱 꽂으면 바로 프린트 명령을 주면 바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플러그 앤 플레이의 개념이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처리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드웨어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기계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또 인식하는 것을 설정한다 뭐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자동 설정이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GUI라고 되어 있는 건 마우스를 사용하게끔 만들어준 환경이에요. 자,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도스가 쓰이죠. 자, 도스는 뭐죠? 그죠?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글자로 사용자 간의 그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도스는 CUI, 윈도우는 GUI라는 거. 그 다음에 도스에서는 8개의 파일, 그 다음에 3개의 확장자 그랬는데요. 자, 물론 한글로 하게 되면 얘를 둘로 나눴을 때 그 몫에 해당하는 것만큼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긴 파일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255자까지 지원을 합니다. 영어로 쳤을 때 한글이면 얘를 둘로 나눴을 때 몫에 해당하는 글자인 127글자 이걸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VFAT, 그러니까 FAT라고 하는 그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라는 부분인데 그 파일의 경로, 위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확장시킨 개념이 VFAT입니다. 그래서 VFAT이라고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긴 파일명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역시 공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로 넘어오면서부터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건 동영상, 녹음기, 사운드, 뭐 이런 음악 관련, 또 영상 관련 있죠? 자, 그런 부분이 좀 더, 지원이 많아졌다는, 부분이 더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설치 옵션에 해당하는 부분에 보면 설치할 때 표준, 휴대용, 최소, 사용자 지정이 나와 있는데요. 표준 설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이고, 휴대용 최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 건 휴대용 노트북이나 랩탑에서 쓰는 거고, 최소 설치는 이제 그 하드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 사용자 설치라고 되어 있는 건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경우에 그런 사람이 사용하는 게 사용자 설치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치를 다 했다면 그러면 윈도우를 시작하고 끝내야 되겠죠. 자, 시작할 때는 전원을 그냥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부팅이 됩니다. 그리고 멀티 부팅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팅할 때 원하는 환경을 메뉴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얘는 F8을 눌러주게 되면 쭈루룩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 메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타팅 메뉴가 나오는데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메뉴죠. 자, 그거고 그 다음에 로그드라고 되어 있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이고, 세이프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뭔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어요. 발생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부팅할 수 있는 최소의 파일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을 세이프 모드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오토베이지 파일과 config sys 파일은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세이프 모드를 한 번에 들어가려면 F5번을 누르시면 세이프 모드로 들어갑니다. 오, 안전해. 자, 여기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 모드는 F5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이프 모드면서 어떤 거를 지원하는 세이프 모드냐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세이프 모드예요. 자, 여기가 세이프 모드가 F5번이었으니까 그 다음은 F6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스텝 바이 스텝 환경을 보면서 그 실행 유무를 단계별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Shift 누르고 F8번입니다. 자, 됐죠?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는 이 단계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도스 형태로 결과가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도스는 컴퓨터를 딱 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윈도우는 따다당 하면서 이제 화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화면이 나오지 않고 나도 윈도우를 사용하긴 하는데 이 상태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Shift F5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세이프 모드 커맨드 프롬프트 온이, 오직 커맨드 프롬프트 온이로 안전 모드로 하는 경우고, 지금, 그 8번에 나와 있는 이거는 이전의 도스 버전으로 부팅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F4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켰으면 뭔가 실행을 여러분이 다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꺼야 되는데 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시작이라고 되는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시스템 종료를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아니면 바탕화면에서 Alt F4. 자, 요거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Alt F4를 누르게 되면 역시 또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왔을 때 이제 대기냐, 종료냐, 다시 시작이냐, 도스 모드로 시작이냐, 요걸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끌 때는 시스템 종료를 하지요. 끌 때 반드시 이 상태로 끄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껐다가 다시 켜야 되겠다. 그때 리셋 키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다시 시작이라고 되는 얘를 누르시면 자기가 알아서 껐다가 다시 켜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대기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절전 모드 상태로 대기를 하는 경우고요. MS-DOS에서 다시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건 종료했다가 다시 도스 모드로 부팅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 종료할 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가 켜졌을 경우에 사용하는 마우스 사용법과 바로가기 키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요. 자, 마우스로 한번 왼쪽 버튼을 눌렀다 떼는 거, 이거 클릭이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버튼을 눌렀다 떼는 거, 오른쪽 버튼도 눌렀다 떼면 그게 바로 클릭이겠죠. 이제 왼쪽 버튼을 누르는 거를 더 우선적으로 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자, 내가 항목을 하나 딱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걸 실행할 때는 더블 클릭이에요. 실행을 할 때는 더블 클릭이고, 그거를 선택을 할 때는 그죠, 클릭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끌어다가 다른 쪽에 갖다 놓겠다라고 할 때는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항목의 이동이나 복사를 할 때, 자,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복사가 되는 경우고요.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이면 이동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단추를 누른다. 마우스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된다. 그러는데,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건 단축 메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들을, 오른쪽 버튼에, 단축 메뉴로 넣어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기 키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에서 F1번은 항상 도움말이에요. 거의 99%. 자, 도움말이고, 그리고 F2라고 되어 있는 건 이름 바꾸기, F2, 그러니까 이 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F2는 이름 바꾸기고요. F3 같은 경우에는 인삼을 찾아라. 이게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인삼, 찾기, 파일 찾기에 해당하는 것이 F3번입니다. 자, 이 F3은 여러분이 그 인터넷을 사용할 때 특정 단어를 지금 나온 화면에서 특정 단어를 찾을 때도 F3번을 이용해서 찾기도 하고요. 자, F4번이라고 되어 있는 건 주소 표시줄을 열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주소에 해당하는 걸 만약에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F4번 주소, 사주소, 물건 사주소. 자, 이렇게 여기는 지금 설명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F의 5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보, 그러니까 세로 고침입니다. 세로 고침. 그래서 세로 고침이 오, 새로워라.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자, 요거. 근데 아까 앞에서 F의 5번은 세이프 모드라고 했는데요. 자, 세이프 모드는 윈도우가 켜지기 전에 켜질 때 사용하는 거고요. 다 켜진 다음에 사용하는 F5번은 세로 고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F6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탐색기의 왼쪽, 오른쪽 구역 사이에 이동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탐색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열리면 왼쪽은 폴더 창, 오른쪽은 파일 창인데요.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F6번. 그 다음에 F8번인 경우에는 부팅 시, 부팅 메뉴가 나타나도록 하는 게 팔려면 메뉴를 보고 팔아라 뭐 이렇게 여기는 지금 나와 있죠. 자, F8번이 부팅 메뉴를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복사와 붙여넣기인데, 복사는 그냥 말 그대로 복사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붙여넣기를 해야 완성이 되겠죠. 잘라내기도 잘라내기 한 다음에 붙여넣기. 자, 그랬을 때 카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C가 복사에 두기. 그 다음에 V가 붙여넣기. 그 다음에 가위 모양이죠. X가. 그래서 오려 두기. 그리고 붙여넣기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요것은 컴퓨터에 메모리에 뭔가 내가 컨트롤 C 하면 메모리에 들어갔다가 그걸 빠져나와서 컨트롤 V를 하게 만드는 거고, 컨트롤 X도 마찬가지로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A라고 되는 건 컨트롤 O를 얘기하는 거고요. 컨트롤 Z는 방금 전에 했던 장소, 그 작업을 취소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바로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를 컨트롤 Z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화면상에 시작이라고 보여질 텐데요. 여기에 메뉴가 쭉 나오게 하고 싶다. 마우스가 갑자기 망가졌어요. 그럴 때 이 메뉴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ESC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뭐 끄거나 실행하거나 하면 되는데, 실행 중인 현재 프로그램, 이거는 윈도우를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창을 종료를 합니다. 자, 그 현재 창이 끝나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Alt F4를 하게 되면, 그러면 마지막에는 윈도우까지도 끌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Alt F4 요 기능 알아두시고요. Alt 탭이라고 되어 있는 건 현재 이제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열려 있어요. 그림 파일도 열려 있고 뭐 음악 파일도 열려 있고 뭐 여러 개가 열려 있을 때 그것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물론 화면에 뜨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Alt 탭을 누르게 되면 종류가 화면에 쭉 나옵니다. 그 종류 중에 작업을 전환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손을 떼면, 그러면 자, Alt 탭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작업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lt Enter라고 되어 있는 건 정보를 보여주는 경우인데요. 자, 보통 이제 뭔가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Alt Enter를 누르게 되면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 윈도우 도스 창에서는 전체 화면으로 창 전환을 할 때, 그럴 때 Alt Enter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hift F10이라고 되어 있는 건 바로가기 메뉴에 해당하는 거고요. Shift Delete는 보통 이제 뭔가 파일을 지울 때 선택하고 Delete를 누르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죠? 그렇죠. 휴지통으로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휴지통에 들어갔다 그러면 걔를 다시 살리고 싶으면 휴지통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원을 눌러주면 되는데,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건 비밀이야, 이건 전혀 살릴 일이 없어 라고 할 때는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Delete를 누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Shift를 눌러서 뭔가를 했을 때 다른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냥 CD를 넣으면 CD가 자동 실행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음악이면 음악, 뭐 자동 실행이 되는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CD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자동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Shift Delete나 Shift CD 삽입 요거 기능도 알아두시고요. 자,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 건 현재 이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화면에서 Alt 프린트 스크린 혹은 프린트 스크린 이걸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을 클립보드, 그러니까 일시 기억 장소죠. 클립보드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프린트 스크린 그러면 현재 보시는 전체 화면이고요. Alt 프린트 스크린 그러면 현재 있는 창만이에요. 창. 그래서 만약에 화면상에 창이 하나가 열려 있고 전체인데 화면인데 하나 열려 있고 또 하나 열려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활성화가 돼 있어요. 얘가. 자, 이랬을 때 그냥 프린트 스크린 누르면 전체적으로 다 클립보드로 들어가고요. 캡처라고 하는 부분이죠, 보통. 그게 아니고 만약에 Alt 프린트 스크린을 한다 그러면 현재 활성화가 돼 있는 요 창만 그 클립보드로 복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 두 개 차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를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Ctrl Alt Delete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컴퓨터에서 가장 기본이, 컴퓨터를 키자마자
키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인데요. 자, 바탕화면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고 여기에 있는 게 많을수록 컴퓨터가 느려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대부분 여기다 넣어줍니다. 자, 이게 바탕화면인데 아이콘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바탕화면이고 여기는 시작 버튼,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여기 있고요. 작업 표시줄이 이 부분.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하면 기능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시스템 트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아이콘 정렬을 하는 방법인데 이 아이콘들인데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뭐 여기다 갖다 놓고 이래도 되고요. 아니면 한쪽에서 쭉 보여지게 한 다음에 그거를 특정한 순서대로 볼 수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건드렸을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동 정렬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이콘 정렬을 하는 방법은 이종 크기, 이종 격투기가 아니고요. 이종 크날. 자, 이름 이죠. 그러니까 아이콘의 이름이나 아이콘의 종류, 똑같은 파일끼리 묶이거나 아니면 크기, 그러니까 이 그림의 크기가 아니라 파일 자체의 용량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날짜 이런 순수로 이런 것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자동 정렬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 정렬, 창 배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은 여기는 지금 현재 열려있지 않지만 뭔가를 열었어요. 그럼 하나, 둘, 세 개가 열려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들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제목들만 보여지게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수평 바둑식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자, 화면상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보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수직 방향, 수평 방향이 이렇게 해서 보여지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모든 창을 취소하고 그러면 모두 밑으로 내려서 화면엔 창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종류가 있고 모든 창 취소가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아이콘에 대한 게 있는데 자, 이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아이콘입니다. 자, 내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네트워크 아이콘이 있고 그다음 휴지통이 있고 그다음 내 서류 가방. 자, 내 서류 가방인데 내 문서 뭐 이런 게 요즘 나오기도 하고요. 내 서류 가방이라는 것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뭐 여러분이 어떤 설명으로 되어 있는지 이거 뭐 읽으면 이건 다 아는 부분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바탕화면에서 볼 수 있는 이제 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 시작 메뉴예요. 자, 시작 메뉴는 바탕화면 하단에 있는 시작 버튼을 클릭하거나 컨트롤 ESC거나 아니면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Alt하고 컨트롤 사이에 이 기능이 있어요. 자, 걔를 누르시면 시작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그곳에 있는 것이 프로그램, 즐겨찾기, 그 다음에 문서라고 되어 있는 건 15개까지 열었던 그 파일 목록이 보여지는 거고요.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여러분이 핸드폰에서도 환경 설정을 할 때 설정이라는 것으로 들어가지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환경 설정을 할 때 필요한 제어판이라던가 프린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찾기라던가 도움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실행은 도스처럼 나올 수 있는 도스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실제 그 내용을 찾아가서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그 위치에 있는 거를 써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오프라고 하는 건 사용자를 바꿔주는, 이용 권한을 바꿔주는 거고요. 시스템 종류라고 되어 있는 건 완전히 끈 상태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시작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찾기, 기본입니다. 열기, 탐색이라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내 거는 오른쪽 버튼 했더니 굉장히 많은 게 나오는데요. 자, 그거는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더 추가돼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오른쪽 버튼을 했을 때 나오는 요 세 가지, 세고지라는 건 문제가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세 개를 나열을 하고 아닌 것도 하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방법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도구 모음들이 있습니다. 도구 모음. 어디서냐면 작업 표시줄에서. 그래서 작업 표시라고 되어 있는 건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있지요. 그 줄, 이 바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소, 연결, 빠른 실행,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볼 수가 있는,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작업 표시줄이라고 되어 있는 타스크바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실행 중인 그 프로그램들의 단추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트레이 부분이 보여지고요. 시스템 트레이의 날짜, 시간, 이게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그 바탕화면에서 상하 좌우로, 그러니까 이 작업 표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화면상에 나오는 거는 위로도 움직일 수 있고 왼쪽, 오른쪽, 아래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아래쪽에다 놓고 사용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쭉 늘리면 50%까지 이 작업 표시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표시들 등록 정보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자, 그랬을 때 나오는 그 메뉴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상 위, 자동 숨김, 그리고 작은 아이콘으로 할지, 시계 표시를 보여지게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컴퓨터를 더블 클릭을 했어요. 자, 내 컴퓨터를 더블 클릭했더니 나오는 화면인데, 자, 이거는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드라이브하고 네트워크에 관련된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어판도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을 하면 되는 거고, 복사나 디스켓 포맷이나 복사 등을 할 수가 있는데, 디스크 포맷은 현재 C 드라이브에 있을 텐데 얘를 포맷할 수는 없죠. D 드라이브라던가 아니면 뭐 A 드라이브라던가 이런 걸 포맷을 하게 되는데, 포맷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그렇죠. 모든 게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C나 D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포맷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디스크 포맷할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 옵션들이 빠른 포맷 그러면 사용했던 디스크를 할 때 그리고 컴퓨터에 문제가 없을 때 전체 포맷 그러면 이제 그 오류 검사까지 하는 경우고요. 시스템 파일만 그러면 부팅을 가능한 디스켓으로 만들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포맷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맷 형식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빠른 전체 시스템 파일,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름 쓰는 거고 만들지 않음이 되는 거고, 포맷한 다음에 디스크 정보를 화면에 보여줄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 파일 복사라고 되어 있는 건 도스의 포맷 슬래시 s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그 버튼 바로 옆에 조그만 아이콘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자주 사용하는 걸 여기다 넣고 사용을 하는 경우인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고요. 시스템 트레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시작 메뉴 오른쪽 끝에 보면 시간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부분에서 현재 시간이나 볼륨 아이콘 등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예를 보시면 단축 아이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런 화살표 있죠. 자, 이 화살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 어떤 파일이 원본이 있어요. 그 원본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경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우면 얘가 지워지나요? 아니죠. 경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지운다고 해서 원본이 삭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단축 아이콘을 만들어 주는데요.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만을 가지고 있고 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삭제를 해도 그 다음에 아이콘의 왼쪽 하단에 화살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얘 확장자 중요합니다. 자, 확장자는 링크라고 생각해서 LNK라는 것으로 확장자가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바로가기 아이콘을 어떻게 만드느냐? 왼쪽 버튼으로 할 때는 다른 위치에다가 드래그 드랍, 그러니까 그 실행 파일인 경우에는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단축 아이콘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원하는 항목을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마우스로도 그걸 할 수가 있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뭐 마우스 자체만 하는 건 아니죠. 키보드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고 그럴 때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끌고 원하는 위치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메뉴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로가기 만들기.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원하는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대로 눌러도 바로가기 만들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이제 문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기출 문제 중에 이것도 그 기출 문제 빈도수는 상입니다. 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 문제를 보면 또 읽자마자 답이 나오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하드웨어를 장착을 했어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자동으로 인식한다. 플러그 앤 플레이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자동이라고 해서 오토로 쓰시면 안 됩니다. 꽂자마자 인식.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에 98에서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을 선택할 때 컨트롤 그죠? all이라고 되어 있는 건 all, 컨트롤 all인데 자, 컨트롤 all이라고 해서 컴퓨터 사용할 때는 대부분 단축키나 뭐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근데 단축키를 사용할 때 all이라는 단축키 여러분 키보드에 한번 보세요. 있나? 없죠? 그래서 컨트롤 A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모든 파일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여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모든 것을 선택할 때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자, 윈도우 98의 작업 표시 타스크바죠.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한대요. 자, 그렇다면 작업 표시를 자동 숨기기를 설정하게 되면 필요시에만 나타난다. 맞죠? 자,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작업 표시로 표시가 돼요. 뭐로? 아이콘으로, 단추로. 작업 표시를 여백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왼쪽 버튼을 눌러서 위치시키고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고 왼쪽 버튼을 눌러. 자, 왼쪽 버튼을 누르면 아무런 것도 안 나와요. 반드시 뭘 눌러야 돼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작업 표시줄의 잠금은 임의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여러분 꼬맹이 동생이나 아니면 뭐 조카나 누가 와서 이걸 건드렸어요, 컴퓨터를. 자, 그럴 때 가고 나면 시작 표시줄이 어디 있지?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럴 때는 아이들이 마우스로 막 여기저기 막 눌러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작 표시줄이 막 중구난방으로 어디도 막 이렇게 가는 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아무리 해도 작업 표시줄이 딴 데로 가지 못하게 할 때, 그럴 때 작업 표시줄 잠금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한번 보면, 자, 해당하는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확장자가 LN키, 이거 뭐예요? 확장자가 LN키면 단축 아이콘, 바로 답이 나왔네요. 그죠? 자, 해당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하지 않고 바탕화면에서 바로 실행한대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아이콘이겠네요. 삭제 시 해당 프로그램은 영향이 없다. 원본에 영향이 없대요. 그리고 왼쪽 아래,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답이죠. 그림의 아래, 왼쪽 아래죠. 자, 단축 아이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 98의 탐색기에서 파일이나 폴더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눌러준다 그랬죠? 자, 단축 아이콘을 마우스하고 같이 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눌러준다라고 돼 있는 4번이 될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 번씩 사용을 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기능들이니까 한 번씩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포맷 빼고, 포맷 빼고. 자, 내 컴퓨터 파일 포맷에서 3.5인치 플로피를 할 때 제공하는 포맷 형식이 아니고 빠른 포맷, 백업 포맷, 전체 포맷, 시스템 파일 포맷. 자, 빠른 포맷하고 시스템 파일 포맷 많이 봤던 거죠. 백업 포맷, 백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백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단원이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제어판하고 보조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게 나옵니다. 제어판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의 환경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자, 내 컴퓨터의 시작 설정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콘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임의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는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작업 표시줄의 볼륨 조절 아이콘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멀티미디어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 여기에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음, 멀티미디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은 볼륨 조절 아이콘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멀티미디어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추가 제거라는 것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넣을 수 있고요. 하드웨어 추가라고 되어 있는 건 컴퓨터를 꽂았는데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새 하드웨어 추가를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컴퓨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입력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추가 제거. 자, 프로그램 추가 제거라고 되어 있는 건 시작 설정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 제거인데요. 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설치를 하거나 제거를 하거나 윈도우를 설치하거나 시동 디스크를 만드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 다음 중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설치 제거, 윈도우 설치, 시동 디스크 만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건 내 컴퓨터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OS를 쓰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의 CPU가 어떤 종류인지, 그 다음 메모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치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 기계가, 내 컴퓨터에 꽂혀 있는 기계들의 종류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역시 시스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초기 파일이나 성능 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그거에 해당하는 이 그림이 나올 때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 하드웨어 추가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역시 제어판에 있는데, 자, 이랬을 때 이제 자동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검색해서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나오는 IRQ라고 되어 있는 것과 DMA라고 되어 있는데, 자, IRQ라고 되어 있는 건 Interrupt Request라고 되어 있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터럽트 신호를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접수를 할 것인가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번호를 매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MA라고 되는 게 여기 나와 있죠. 자,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되는데 이거는 CPU를 거치지 않고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를 직접 데이터 전송하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러면 CPU한테 주는 그 과부하가 좀 덜하겠죠. 자, 그래서 DMA를 지원하는
것들을 이제 DMA를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새 하드웨어 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주소라든가 이걸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고요. 이런 그 하드웨어 정보는 장치 관리자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화면 구성에 관한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화면 구성은, 자, 이거는 배경 화면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호, 그 화면 보호기라고 그래 되는데, 여러분이 컴퓨터 사용하다가 잠깐 딴 일을 할 때 화면에 뭐, 그 바다 풍경이 나온다던가 우주선이 나온다던가 이런 거 있죠. 자, 이거는 화면 보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닝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 배색, 그 다음에 뭐 효과, 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설정이라는 부분에 가보면 해상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모니터 그 드라이버가 뭔지, 모니터가 뭔지를 볼 수가 있고 색상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설정이라는 부분에서 그래픽 어댑터를 설정하거나 해상도, 색상 변경을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일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보호기 나온다는 거 이것들도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4개 필요한 옵션입니다. 자, 4개 필요한 옵션 이것도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고정키, 그 다음에 필터키, 전환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환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캡슐락, 락키 있죠, 락키, 럼락, 뭐 스크롤락 이런 거를 누를 때마다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이 그 여기에 나오는 자, 전환키고요. 고정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컨트롤이나 알트나 쉬프트 같은 경우에 동시에 그 이거를 눌러야 될 때 한 손으로 하기가 손을 다치거나 뭐 좀 장애가 있어서 왼쪽 버튼이라 있는 걸로 할 수가 없다. 아니면 그 너무 멀리 있어서 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두 손으로 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 그랬을 때 고정키에 해당하는 걸 조금 오래도록 누르거나 2번을 누르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것이 눌려진 상태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 이게 고정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사운드 소리에 관련된 거 표시 마우스 그다음 일반에 관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대비를 어디서 한다? 그죠? 4개 필요한 옵션에서 한다는 거. 자, 키보드 옵션에서 할 수 있는 요 3가지가 있고요. 기타 제어판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마우스, 자, 마우스를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할 때, 그 다음에 글꼴을 할 때는 글꼴의 형태, 사운드는 윈도우 소리, 그 다음에 키보드는 키보드의 언어 설정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어판의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컴퓨터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메모장, 그림판, 그 다음에 클립보드 표시가 있는데요. 자, 메모장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메모장은 64KB 미만입니다. 미만. 자, 요거 별표해 놓으시고요. 자, 64KB 미만의 문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식이 필요가 없는 텍스트 파일이에요. 서식이 필요가 없는 텍스트 파일. 그 다음에 날짜 시간은 삽입이 가능합니다. 날짜 시간, 그 다음에 글꼴 지정이 가능하고요. 자, 중요한 부분, OLE를 지원할 수 없어요. 표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OLE라고 되어 있는 건 오브젝트 링킹 그 다음에 엠베이드인데 자 이거는 만약에 다른 데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그림을 포함한다던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로 나와요. 다음 중 메모장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메모장의 기능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에 의해서 머리글, 바닥글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는 txt가 됩니다. 자, 요거 문제, 한 문제씩 꼭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판. 자, 그림판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작성이나 편집을 가능하게 하는데 JPG나 GIF 파일도 상황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요. OLE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연결할 수 있고요. 자, 그림판에서 Shift를 이용하면 정사하게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릴 때 원을 그리면 타원 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Shift를 누른 상태로 한다 그러면 정사각형이나 정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립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클립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이 뭐, 그냥 일반 사무실에서도 그 핀으로, 이거 뭐 해야지 하고 이렇게 딱 집어넣잖아요, 종이를. 그럴 때 이제 클립보드인데, 컴퓨터에서도 보조기억장, 그러니까 일종의, 임시 보관 장소를 클립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두거나 이동을 해두거나 할 때 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장 최근에 있는 거 하나만 기억해서 갖고 있다가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꺼내 오는 경우여서 가장 최근에 하나만 기억한다. 이거 별표, 클립보드는 하나만 기억한다는 거. 기억된 내용 컴퓨터를 끄면 없어져요.
없어졌다가 다시 켜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기억된 내용은 전원이 꺼지면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 말 오해할 수 있어요. 전원이 꺼지기 전까지만 이라는 얘기는 이 기억된 내용은 전원이 꺼지면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확장자는 클립보드라고 되어 있는 CLP.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확장자.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기타 나머지 프로그램이 계산기, 워드패드. 워드패드는 서식이 가능합니다. OLE도 가능하고요. 확장자는 DOC라는 거 알아두시고, 계산기는 일반용과 공학용이 다 쓰인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미징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도구에 해당하는 것들도 다 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보면, 자, 얘도 출제 빈도수는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딱 보면 여러분이 이거 봤었지 요거 답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디스크 부팅 디스크를 만든대요. 자, 내게 필요한 옵션 나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 부팅 디스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 자, 시스템이라고 되는 건 시스템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죠? 그렇죠. 첫 번째는 프로그램 추가 제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스템 부팅 디스크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두세요. 딴 거 필요 없는 거 없애주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98에서 복사나 이동할 때 잠시 기억되는 장소, 임시 기억 장소, 일종의 버퍼. 자, 임시 기억 장소, 일종의 버퍼. 자, 이거는 클립보드, 휴지통, 말이 안 되죠. 임시 폴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바탕화면,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98의 클립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클립보드에 대한 설명이니까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오려두기 할 때 사용하는 키고, 오려두기는 뭐예요? 오려두기 컨트롤. 오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위지요? 컨트롤 X. 가장 최근, 이거는 맞는 거고 얘는 잘 모르겠어요. 자, 가장 최근에 저장된 파일 하나만 지원. 맞네요. 클립보드의 현재 화면 전체를 복사하는 기능은 프린트 스크린이다. 맞죠? 그리고 현재 열려진 창에 대해서만, 현재 활성화된 창에 대해서만 그러면 Alt 프린트 스크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맞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윈도우 98에서 제어판에 있는 디스플레이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제어판에 있는 것의 디스플레이는, 해상도를 지정하고, 배경문이 지정하고, 그 다음에 화면 보호 기능하고, 그래서 해상도는 설정이라는 부분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화면 보호기가 있고, 배경화면 지정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을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마우스에서 하게 됩니다. 자, 마우스에서 이거는 설정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윈도우 98에서 프로그램 중에 구성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자, 녹음기, 계산기, CD 재생기, 매체 재생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보조 프로그램은 메모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작,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을 눌렀을 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메모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계산기. 그 다음에 그림판. 워드패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그 엔터테인먼트의 종류가 여기에 나오는 녹음기, 매체 재생기, CD 재생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그 보조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알아두시도록 하시는데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98에서 화면 보호기 설정은 어디에서 하는가? 멀티미디어에 그러니까 멀티미디어가 아니라 그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거죠. 화면에 관련된 거니까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 영어 디스플레이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판에 디스플레이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건 또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바탕화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맨 마지막에 메뉴가 나옵니다. 그거를 누르셔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윈도우에 대한 거를 이제 얼추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상황을 다 보시고 문제를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이럴 땐 요거, 이럴 땐 요거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를 쭉 그 특정 단어가 있으면 답이 딱 나오죠. 그 부분을 마킹을 해놓으세요. 그 형광펜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경우죠. 형광펜을 해놓고 그럴 땐 답이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